상위권 학생들 말할 게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답 제가 못하겠고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 나 눈물 나려고 그러네. 오래간만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천윤진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KNS 학원 천윤진입니다. 백정체력인데 굉장히 드물게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비싼 목소리셨어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특히 영어 내신 쪽으로 알아볼 거죠? 우리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강남권에 계시는 이제 어머님이나 자제분들은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오늘 강남권의 일반고를 진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학교들에 대한 내신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따라서 이런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덜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은 예비 고1 분들이 방학을 수월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1년을 봤을 때 내신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졌나요? 아니면 쉬워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좀 슬픈 얘기인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학교도 안 가고 격주로 가고 하다가 올해 개학하면서부터는 엔데믹이 돼서 현장 강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휘문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가 재치권에서 범위도 적고 난이도도 적고 해볼 만한 학교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너무 어렵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좀 힘들게 해보자! 이제 공부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이도는 어려워졌는데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같이 상승하면 참 좋은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 나 눈물 나려고 그러네. 팬데믹 때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좋아. 자기주도 여전히 잘하고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인 시간 줄여서 자기주도 학습하고 자고 독서하고 실력이 여전히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과 하위층 친구들이 실력이 좀 무너져서 상위권과 중위권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는데 빈익빈 부익부. 시험은 어려워져서 올 한 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신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2021년도 얼마나 좋았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1등급 받고 끝냈었는데 엔데믹 되고 나니까 1등급 인원도 줄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신도 떨어져 수능 등급도 안 나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남고 내신하고 여고 내신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남고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있을까요? 대치권, 송파권, 강남권의 남고가 여고에 비하면 일단 시험 범위 좀 적다. 60개, 70개의 선이 아니고 50개 정도 된다. 남고는 여고에 비해서 지문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요. 이제 남자친구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내신 독해가 나오면 수능이랑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외우고 들어간 친구들은 그냥 기계같이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독해는 지문 변형이 심하게 되고 있다. 암기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측정한다. 그 지문에서 전부 변별이 된다. 특징이 있어요. 어법이랑 어휘는 이게 뭐야? 이제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하지만 왜 자꾸 못하는지 모르겠는 기본 어법 이 안에서 출제하고 있고요. 어휘도 수능에 나오는 어휘 정도만 알면 돼요. 서술형이 이제 항상 변별이 되는 문제인 건 맞고 휘문고등학교 광역단위 자사고여가지고 먼저 써요. 우선 선발하니까 작년까지는 시험 범위가 적었어요. 학교 특성상 과거용제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영어를 많이 준비 못했을 경우에 휘문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기조였는데 올해 기조를 보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휘문고등학교로 가면 내신 방어하는 건 불가능하다. 4등급부터 시작하시게 될 거다. 남고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 지문 변형은 심하게 되었다. 서술형은 늘 모든 학교에서 변별이고 기본적인 어법과 어휘를 탄탄하게 실력 갖추고 있고 기계같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 여고에서 출제 범위는 뭐 줄거나 더 늘었거나 이런 차이는 없을까요? 대치권에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요 세 여고가 있는데 5년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조금씩 쉬워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뭐가 쉬워졌다는 거지? 과도한 서술형, 과도한 어휘, 과도한 어법은 이제 출제하지 않는다. 수능을 기조로 해서 남고보다는 조금 많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조금씩 쉬워지는 기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남고하고 기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문 변형을 하냐? 요즘 지문 변형을 할 때 트렌드가 뭐예요? 학력평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원문이 있어요. 그 원문에 있는 앞
앞뒤 단락을 붙이는 방식 많이 쓰고 계세요.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맥에 맞게 한두 문장을 추가하시기도 하시고 있는 걸 빼시기도 하시고 또는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위쪽으로 위치 이동을 시킨다고 하시나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어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지문이 변형된다고 하면 막연하실 것 같아서 고등학교 기출 문제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 지문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귀엽죠? 저 정도.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인 거예요. 단어가 바뀐 경우도 있네요. 단어만 살짝 바꾸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삽입이 되어 있거나 변형된 지문에서 빈칸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암기를 해도 추가된 지문은 아이들이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때 시험장 가서 이거 처음 오는 거구나. 코로나도 있었고 온택트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문을 딱 봤을 때 당황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간 학생들은 대응이 잘 안 돼요. 올해 보고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들어간 원 지문과 좀 다르게 새로운 지문 문장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위쪽에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변형된 지문에서 빈칸이 나오고 어휘가 나오고 어법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수준의 지문 변형은 매 시험에서 모든 학교에서 항상 일어나는 수준이에요.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법이랑 어휘도 탄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독해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서술형, 독해, 문법, 청취 각각에 있어서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은 항상 어렵고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졌다 그러셨죠? 더 어려워진 학교는 한 학교, 휘문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서술형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원 지문에 없었던 부분을 넣고 단어를 뿌려놓고 단어를 나열해라.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건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다면 처음 보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에 주제문을 선생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영작을 하셔서. 그렇죠. appeal란 동사 보면은 그냥 it appears that 썼으면 될 것 같다. 이건 아는 사람들 얘기고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영작을 해봐라 라는 건데 이 학교만 이렇겠지? 이건 그냥 대지권에서 가장 평이하게 나오는 수준이라는 거죠. 고등학교의 특징적인 문제인데 교과서 지문이고 선생님이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 지문에는 이 요약본이 없는 거네요? 없죠. 근데 단어가 그냥 글자 수만 공개를 했는데? 빈칸 A, B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은 선생님이 철자를 주신 거예요. 그대가 아는 단어 문맥에 맞게 쓰면 점수 줄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사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제 또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단어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본문 안에서 찾으면 되니까 A 7글자짜리 뭐 있지? 한 다음에 그쵸. 고르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도 G로 시작하는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쉬울 쉬운 것 문제 아니에요? 같죠? 네, 그쵸. 이건 쉬울 것 같은데 7글자짜리 여기서 몇 개 있겠어요? 그렇죠.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50분 동안에 38문제를 풀어야 되면 본문을 보면서 언제 저 짓을 하고 앉아있냐는 그러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카피라이트하고 카피레프트의 차이 이런 지문이 나와요. 카피라이트는 알잖아요. 카피레프트 저도 이 지문 볼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A번에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저 문장을 주고 갑자기 도치를 써서 문장 전환해보라는 거예요. 부정어 도치라는 이제 어법이 있어요. 요거를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하면 되잖아. 저 문법이 저 지문의 핵심 문법이냐?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냐? 아니에요. 예비고일 때 배우는 기본 문법에는 들어가요. 그대가 예비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잖아. 기억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샘플 문장을 주시는 거죠. 1등급 아이들만 쓰는 거고 2등급부터는 그냥 틀려나가는 문제인 거죠.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은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어법과 어휘를 총동원해서 기계처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측정을 해요. 여기서 어떤 한 영역이 완벽하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독해, 문법, 청취 한 문장만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문 변형이 심하게 되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좋고 평소에 탄탄한 실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법이 약해요. 우리 아이가 어휘가 약해요. 뭐부터 먼저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격터는 없고 모든 걸 차근차근 이제 시작하시면 되죠. 우리 애기들 이제 네. 기말고사 끝나면 주말에 열심히 노시고 다음 주부터는 어법, 어휘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기출문제를 받았을 때 1, 2등급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비 고1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나라면 이거 하겠다. 나라면 이거 대답 제가 못하겠고요. 제가 만약에 하위권의 나라면 하위권, 정말 바닥에서 이렇게 뒹글뒹글 하고 있다. 내신 영어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나라면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겠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12월까지는 이걸 하겠고 2월까지는 이걸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그 계획을 다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겠다. 그리고 기본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데요. 여기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연습부터 필히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중위권이다. 중위권이라면 목표를 다소 조금 높게 잡으시면 좋겠다. 중위권은 상위권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보통 반올림에서 중간이면 난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상위권 친구들은 나는 여길 갈 거고 이기 부족하니까 이만큼을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아이들이에요.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어서 나의 위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나의 부족한 점 하나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날의 목표여서 중위권이라면 목표를 상향 수정해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다듬는다.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쭤보면 반드시 구멍이 나 있어요. 이번에 예비고1 과정을 밟으면서 그 구멍 난 부분을 메꾼다.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상위권이다. 상위권 학생들 말할 게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신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서술형 연습을 완벽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은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시간 안에 완벽하게 서술형을 써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원포인트 레슨으로 콕콕 집어서 지금 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윤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